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검색 천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종목과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 박동기 파트너와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아래 보이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되는 이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박동기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오늘장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투심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파란불 켜는 장세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1% 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참 말씀하신 대로 추세 전환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추세,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추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추세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하방 추세가 강하게 서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악재에도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죠. 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지금 21선을 부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다소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자, 어제 새로운 또 악재가 하나 나타났죠. 이번에는 지금 영국 쪽에서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지금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가 좀 잠잠하고 약간은 또 잊혀져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어제 영국에서 CPI 발표를 했는데 두 자릿수가 나왔죠. 10.1%. 미국은 지금 8%대 초반인데 영국은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도 더 높은 그런 지금 그 분위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예상치보다도 또 더 높게 나오면서 아마 이 부분이 최근에 다소 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를 지금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이러한 미국 시장의 또 영국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분위기로 오늘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1% 이상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이고,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변곡점이 언제쯤 나오나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종목인데,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21선을 지금 회복하는 이런 지금 초입 단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는 어제 또 지금 밀렸지만 도치 형태로 지금 마감이 되면서 아주 차트가 망가지면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아주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언제든지 21선 다시 회복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이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 시장 흐름을,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자, 2,300포인트 이하에서 나스닥 차트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21선을 지금 부분적으로 회복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대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또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전저점이 지금 오늘은 지금 이제 2,200포인트 선까지는 뭐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이렇게 지금 밀리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반등도 또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급 흐름을 지금 보면은요, 지금 외국인 기관 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자 이런 패턴이 그 수급 형태가 이런 패턴이면은 의미 있는 반등이 사실상 들어오기가 어렵죠.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 그 자체가 조금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와도 시장이 깜짝깜짝 아직까지는 놀라는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또 새로운 악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조금 잊혀져 가는 이런 그 물가 공포 이것을 또 상기시키는 이런 얘기들이 또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매도 자, 이런 부분들의 오후장에도 역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오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항상 이렇게 오전에 매도를 하다가 지금 13일째 어제까지 1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를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마감 후에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다소 들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 기조는 그나마 이제 추가적인 하락, 전저점을 이탈하는 또 급락 장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21선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 이제 되밀리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2200선 지지력 테스트 또 들어가는 구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4일 만에 이 고개를 돌린 외국인입니다. 오늘자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다시금 좀 보합권까지 반등세 나올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오늘자 그렇다면 이 검색천재 시스템에 포착되는 섹터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자, 차트 우량주 그리고 또 수급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고 전반적으로 이제 고가 우량주 쪽에 주도주를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지금 이제 약세장 흐름이 지금 나올수록 또 수급의 쏠림 현상은 훨씬 더 또 강하게 나타나고 지금 검색 전제 시스템에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2,400분의 7, 0.3%에 해당되는 최상위권 순위로 결정을 지금 매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장이 약세장으로 흐르더라도 일정 조건만 부합이 된다 그러면은 최상위권의 종목이 뜨게 되고 이들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오늘 베스트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섹터별로는 단연 지수가 약세다 보니까 그동안에 잠잠하고 조정을 받았던 원전 관련주들이 뭐 초강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는 하루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주저앉다 보니까 작은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이런 테마 종목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스트 탑7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LS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또 방산 쪽도 최근에 약간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방어주적인 그런 성격을 띠면서 매수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고, 그것 이외에는 BHI라든지 여러 가지 또 G2 파워 같은
그 원전 관련되는 종목, 일진파워, G2파워,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원전 관련주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장 핫 이슈 종목으로 한 세 종목 정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이슈 종목으로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자력 관련주 중에서 G2파워인데요. 순위에서 지금 살짝 밀려서 사라졌죠. 자, G2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그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예민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다가 차트 흐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죠. 급등세가 나오고 또 무상증자권으로 해서 상한가까지 치고 가는 이런 강력한 시세 분출을 냈다가 주가는 다시 지금 원위치가 되었죠. 자, 이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기술력이 상당 부분 있는 그런 지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 관련 이제 회사 중에서 전력기기 쪽에 어떤 이제 상태 감시 쪽 전문으로 하는 아주 특화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지금 어떤 이슈 때문에 크게 휘둘리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낙폭 과대권에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장중의 상한가까지 가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G2파워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원익 P&E인데요. 원익 P&E 같은 경우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왔죠. 지금 이 종목도 그동안의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지금 종목이죠. 지금 거래량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실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싣고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폐배터리 시장의 신규 진출. 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기존의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시세를 한번 내고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이렇게 지금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그런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원익 P&E 자, 이 종목이 폐배터리 시장 진출 이슈 모멘텀으로 강하게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핫 이슈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한미글로벌인데요. 한미글로벌도 오전장에 이제 그 베스트 종목까지 올라왔다가 순위에서 살짝 밀려 있는 그런 흐름인데.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또 의미 있는 그 변곡점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 종목으로서 한 번만에 쉽게 꺾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2차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점 매수 아니면은 또는 단타 아니면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여전히 네옴시티 관련되는 이슈 모멘텀으로서는 대장주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옴시티 관련되는 이슈가 결국은 빈살만 그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이 됐죠. 원래 11월 달에 온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옴시티 건설은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왕세자가 오는 것은 실패를 했지만 사우디 쪽에 어떤 이제 뭐 도시 건설 관련되는 관계 부처 주요 인사들을 또 그 국내에 초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면서 여전히 네옴시티 관련되는 이슈 모멘텀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도 여전히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핫이슈 종목으로 G2파워, 원익 P&E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원전 관련주와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의 진출로 인해서 수혜주를 받는 원익PNE 그리고 네온시티 대장주죠. 한미글로벌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자, 그 수급 호전주, 차트 우량주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먼저 에코프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지금 띠고 있죠. 2차전지 관련되는 이슈가 지금 하나가 있죠. 어제 미국 시장 장 마감 후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테슬라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그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에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일단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을 유지하거나 약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슈, 자, 요 부분은 우리나라 2차전지 쪽에 최근 들어서 실적 호전과 성장성 부분에 그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아마 좀 결론을 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5만 원대에서 아마도 부분적으로 쌍봉 형태에서 기술적인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15만 원대에서 등락을 하면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겠나. 부분적으로는 단기 흐름상 쌍봉 형태로 눌렀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워낙 과매도 저평가된 그런 절대 저평가된 그런 종목으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리에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도 역시 지금 2차 전지 쪽인데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코스모 신소재죠. 자, 이제 양극재 쪽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또 LNF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관련되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또 그리고 강하게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극재 관련되는 종목, 조금 더 넓게는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일단 긍정적인 관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뭐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강한 베스트 종목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 하나가 LX 인터내셔널인데요. 자, LX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상당히 견조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LX 인터내셔널 뭐 말 그대로 종합 상사입니다. 옛날에 지금 NG 상사죠, 그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종합 상사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2차 전지 또 원자재 관련되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다. 최근 들어서는 니켈 광산 인수를 하면서 니켈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부분들도 주가 흐름에 견조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파크 시스템인데요. 오늘 베스트 종목까지 올라와 있어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 이런 종목도 사실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고 검색 전제 시스템으로 잘 안 올라오는 종목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깜짝 실적을 내놨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늘고 또 오늘 121선이죠. 회복하는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종목으로 보면 되겠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지만 3분기 깜짝 실적 그리고 4분기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 종목 정봉도한테 볼까요? 지금 LS입니다. 자, LS 그룹의 지주사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옛날 이름 지금 니코통 재련 LS 니코통 재련이라는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LS MNN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회사가 알짜 회사죠. 비상장 알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100%로 늘리면서 지분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자, 범한 퓨얼셀인데요. 오늘 차트 우량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범한 퓨얼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되는 종목이죠. 자, 오늘 이제 차트 우량주까지 지금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21선 지금 회복 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수소 연료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낙폭 과대권에서 저점 매수가 부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과 함께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자 수급 호전주와 차트 우량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후장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워낙 지금 뭐 종목들 변동성이 크고 우리 또 탑7에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시장 상황 분위기를 지금 본다 그러면은 오후장에도 또 만만치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지금 관망을 하는 것이 뭐 좋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일단 금호석유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금호석유도 우리가 며칠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 종목으로 한번 보자,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지금 거래량을 싣고 그 장대 양봉에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이 자리를 저점으로 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반등 후에 옆으로 지금 행보하는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이런 패턴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 후에 행보 조정하면은 추가 상승 확률이 70% 80%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좀 뭐 그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는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주 종목들이라면은 조금 중기 호흡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지금 121선 지금 회복 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상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여기 121선에서 안착이 된다 그러면 15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유튜브 방송,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못한 얘기들, 많은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좋을 종목으로 박동기 파트너님 특히나 이 금호석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내는 시간입니다. 민경철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인들이 이제 이번 달에 2조 정도를 순매수하다가 오늘 장중에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정도를 좀 순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증시는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증시 안정 자금 펀드, 우리 증시 안정 자금 펀드와 채권 안정화 펀드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카드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저점에서는 또다시 순매수로 일관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조정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760에서 78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하는 과정을 충분히 좀 반등 노려보시고 기존 보유 중인 종목들을 청산하는 기회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시황과 더불어 이 장을 봐야 되는 이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중심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의 3위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시장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2 파워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의 형태, 수급이 몰려가는 형태가 오전장 좀 특징주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자, 한신기계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과거에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지금 5,7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을 받고 오늘 수급이 바닥에서 강하게 이제 동반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 시점부터 이격을 벌리면서 21선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21선을 시초 갭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역대급의 매수세가 매도세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과거의 저항은 21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봉상 주요 저항이었던 자 6,400원과 6,500원을 시초 갭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우리 분봉상 6,400원과 6,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강력한 자, 지지 구간으로 앞으로도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앞으로 한신기계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추적하시다가 자, 눌러준다. 6,400원, 6,500원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면은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자, 수반하면서 우리 시초 갭으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이밍. 원자력 관련주로 단기 시세에 누려볼 관심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방송 끝나고 이제 오후장까지 수급이 가장 강하게 유입되는 종목은 저희가 추천주로도 노랑톡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우리 관심주 한신기계 설정하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 그래도 한신기계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함께 하셔서 네, 우리 종가 베팅 추천주에 대한 정보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한신기계였습니다. 오늘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후장까지 이어지는 수급 특징주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노란톡방에 알려준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우진입니다. 네, 우진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우진도 이제 원자력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큰 관점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분봉상 우리 좀 엑스레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전 관련된 이슈로 해서 일봉상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져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도 자 8,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진 종목의 반등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추세 하단에서 추세 상단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추세 하단에서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의 상승의 가도를 원자력 관련된 테마로 시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다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의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반전의 시그널을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옴으로써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뚫어내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 일봉상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자, 우리 분봉상 직전에 자, 저항 구간이었던 이제 8,500원 구간을 오늘 시초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수급이 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온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그 시작점까지 눌리는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8,500원 부근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단기 시세를 노려볼 관심주로 자, 우진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역시나 원자력 테마 발전주였는데요. 이 우진 특히나 눌림목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시고 8,500원 눌림목 시에 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종목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보성파워텍입니다. 네, 보성파워텍 또 원자력 발전주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죠? 일단은 우리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됐어서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됐었고, 자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원전에 대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수혜주로 9,000원까지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과거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이 고점도 높아졌고 저점도 꾸준하게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이 높아져 나간다라는 거는 우상향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향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자,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이지만 우리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급락했다가 저점을 다지고 폭등하고 급락했다가 저점을 다지고 폭등하는 자 그런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 자 과거에 우리 추세 하단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서 잠깐 시세가 나왔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또 직전 고가를 뚫어내면서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수반돼야 거기서부터의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 이 역대급의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대세 상승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 과거의 과대납폭 구간에서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과거 주가 자 3,000원에서 자 4,900원 정도까지 한 50에서 60% 정도의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자, 이번에도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만 노려보더라도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로 충분히 좀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보성파워텍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가 대비 지금 3,000원, 4,000원대까지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자, 약세 구간을 극복하는 네, 오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지수가 빠지면서 9월달 자, 주요한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계속 이 이평선이 낮아지고 주가도 계속 저항받고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전 관련된 이슈로 추가 시세를 만들어냈을 때 충분히 뭐 지수는 빠지더라도 개별 종목의 테마와 이슈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 오전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관심주로 보성파워텍 종목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장중에 자, 수급이 강하게 시초 갭으로 들어왔고 그 가격대를 지지해 준 구간이 4,000원에서 4,1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추적하시다가 4,000원과 4,1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분봉상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볼 타이밍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마이너스 1.5%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일부 코로나 관련주들,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테마주 형태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려가는 모습이고 그 수급들이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고 주요한 지지선이 어디고 어디서 공략했을 때 우리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진행해 봤는데요. 자, 혼자서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 노랑톡 입장하셔서 네, 오후에 추천 드릴 수 있는 불시에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드릴 수도 있고 내일 좋은 종목이 나오면은 내일 드릴 수도 있고 불시에 추천드릴 추천주에 대한 영역도 함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위부터 3위 종목 모두 원자력 테마 관련주였습니다.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시고 또 정확한 매수 타이밍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함께 수익 내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얼른 전화와 문자, 노란 톡으로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강원랜드 네. 26,100원에 20%에. 네, 알겠습니다. 강원랜드 네. 26,100원에 2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살펴보니까 23,150원까지 빠진 상황이네요. 네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네. 우리 강원랜드 종목을 이제 카지노 관련주로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네네. 유커의 기한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봉쇄 정책 취하다가 이제는 그냥 위드 코로나 정책 펼치고 이제 비행기 항공편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만 코로나 제로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네네. 시간이 지나서 연임을 하고 그리고 연임을 해서 이제 코로나 규제를 해제해주는 쪽으로 뭔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네, 이제 그런 규제를 풀어 나가는 시점에 이제 중국인 이제 유커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도래하고 이제 강원도 관광객들도 도래하는 시점에 우리 카지노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이런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네, 좀 상승의 가도를 좀 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네네. 당장은 네, 중국이 봉쇄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시간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강원랜드의 재무제표와 차트를 보면서 과거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4년도에 이 종목의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됐고요. 자,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이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4천억, 4,700억까지 매출액이 급감했고요. 작년에 8천억 정도, 올해는 1조 3천억 정도로 매출액이 회복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우리 2014년도에 영업이익 5천억에서 올해는 2,700억, 그리고 2년이 지난 2024년도에는 자, 2014년도보다의 매출액이 2천억이 증가한 1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5천억의 수준을 회복하는 네, 기염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는 2014년도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주가를 보도록 하면요. 자, 2014년도, 2015년도 저점과 고점의 영역이 자, 28,000원에서 45,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실적이 매출액 1조 5천억, 영업이익 5천억. 거의 영업이익률이 35%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 정도 실적이 나왔을 때의 우리 강원랜드의 과거의 주가가 28,000원에서 45,000원 정도가 됐었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자, 앞으로 2년 뒤에 실적이 2014, 2015년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주가도 28,000원에서 45,000원까지 상방을 중장기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2년 정도를 기다려야 2014, 2015년도 수준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면서 주가도 그 정도 가격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네,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지금 최근에 일본 서로 이제 개인들도 이제 관광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유커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언제 들어오느냐.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핵심 모멘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020년도 연말에 시진핑 주석이 뭐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하면서 방안을 계속 약속했었는데 지금까지 방안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다지고 나서 우리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 이런 사드 피해주들이나 여행,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상승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슈팅 메커니즘은 결국에는 중국의 14억 인구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강원랜드의 매출액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시청자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일단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2년 정도 길게 바라봤을 때 2014, 2015년도 매출액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바라보셔도 되는 종목이고요. 시청자님 평단가가 26,000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제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은 작년에 이 종목이 자, 이게 26,000원과 29,000원을 깨면서 여기 구간이 지금 지지 구간이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 이제 앞으로는 뭐 4만 원, 3만 원, 6호 귀환하면은 추가 시세를 점점점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26,000원에서 29,0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좀 차익 실현이 굉장히 진행됐었던 저항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
자, 이때 16,000원까지 빠졌는데요. 자, 16,000원까지 빠진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평단가를 이제 비중 20% 정도 되시니까 5에서 10% 정도 비중은 자, 2만 원에서 16,000원 구간 빠지더라도 오히려 더 사서 26,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익절하시고 그리고 29,000원까지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2024년도까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4,700억 매출에 손절이 이제 영업 손실이 4,300억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6,000원 정도의 저점이고 지금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매출액도 4,000억 대비해서 1조 3천억으로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더 좋아지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질 거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2024년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커가 귀환하게 되면은 과거에 28,000원, 45,000원까지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니까 그 관점에서 좀 길게 들고 가는 형태로 중장기 전략을 세워보시되 지금의 구간은 빠졌을 때 2만 원에서 우리 1만 원 후반 가격은 오히려 평단가 낮추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좀 수익으로 더 크게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손절을 안 하고 그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은 계속 주가가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보다 실적도 훨씬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좋아지는데 2년 뒤에는 2014, 2015년도 우리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과거의 영광을 다시 앞으로 2년 동안 좀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손실 구간 15% 정도 좀 손실 구간이신데 오히려 빠졌을 때 평단가 관리하고 1차 목표가 26,000원, 2차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그 이후의 목표가는 이제 29,000원을 얼마나 뚫어내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문의 주시면 그 이후의 목표가는 다음 상담에서 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랜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노란톡에서 문의해 주신 상담입니다. 한국 BNC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매수 가격은 11,8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오늘자 한국 BNC 가격 살펴보니까 5,64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50% 넘게 하락을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동 종목이 이제 그런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시세가 많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BNC가 톡신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미간, 주름, 일시적인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임상 1상 종료가 이제 승인이 2020년도에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필러에 대한 부분들, 우리 수출 허가 완료하고 이런 미용용 그런 필러나 톡신, 보톡스, 자, 이런 쪽으로의 뭔가 임상이 지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직 보충제 관련된 무릎 연골이나 연대 이런 쪽으로의 구간들이 이제 연구 중, 그리고 연료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 2019년도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과는 무관하게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해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저가가 1,300원이고요. 고가가 지금 6만 원까지 거의 4,000% 가까이 좀 시세가 나왔고, 자, 많이 올라갔던 만큼 실적이 좋아졌느냐 하고 보니까 자, 우리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 실적은 코로나 2020년도에 터지고 나서 실적은 마이너스 100억 적자, 그리고 영업 손실 올해 반기상 50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 주가는 4,000% 넘게 올라갔지만 실적은 좋아진 게 없어서 정말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형태로 시세가 분출된 종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 종목에 이제 자산이 2,300억, 부채가 300억, 지금 자본이 1,900억 정도로 이제 자본이 1,900억 정도로 아직까지는 자본에 대한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종목이지만 자, 어쨌든 회사가 이제 진행하고자 했었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재료가 소멸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 박스권의 기간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 이후에 바닥에서 매집이 끝나야 그 다음에 좀 시세를 분출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 우리 과거의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이거는 지금 급락한 과정이 없어서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보통의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보도록 하면은 우리 지금 신라젠이라는 종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종목의 과거력을 보고 우리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 종목도 자, 지금 차트를 제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면은 여기서도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자, HLB로 보겠습니다. HLB 영어로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영어로 써야 되죠. 자, 차트를 과거력을 좀 보도록 하면은 주가가 자, 이런 구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자, 무너졌다가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횡보의 구간을 2년 동안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주가 부양을 이루어냅니다. 자, 여기 고가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내는 과정, 이 과정에서의 매물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 과거의 HLB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이 박스권의 구간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대시세가 분출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대시세 분출 다음에 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급등하고 급락하고 기간 조정 주고 여기서 또 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의 패턴이 자, 급등한 이후에는 급락이 있고 급락한 이후에는 기간 조정의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한국 BNC도 자, 지금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의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의 구간 자, 이게 저점이 계속해서 이 박스권의 구간을 당분간 1, 2년 정도 좀 유지를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가 좀 핵심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자, 과거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 캔들의 시작점이 자, 4,200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200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이 종목이 자, 4,200원에서 62,000원까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 BNC 종목은 4,200원을 손절잡고 자, 5,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고 그리고 나서 동 종목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8,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 비중은 한번 덜어내고 또 주가가 5,000원, 4,000원대 조정받으면은 4,000원, 5,000원 저가 매수했다가 7,000원, 8,000원 박스권 상단 매도했다가 4,000원, 5,000원 빠지면은 또 저가 매수했다가 7,000원, 8,000원 올라가면은 거기서 또 비중 덜어내는 형태로 앞으로 1, 2년 정도 박스권에서 추세 하단 매수, 추세 상단 매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국 BNC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1149님께서 보내주신 NHN 한국사이버 결제에 대한 고민이십니다. 매수 가격은 13,5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동종목이 이제 사실 기업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분석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동종목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 연말 이제 이게 폭락장에서의 저점 수준까지 지금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 이제 언택트 비대면 코로나 수혜주로 4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리셋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 10,000원, 1,500원 구간 손절 잡고 자, 여기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의 상단 구간 목표가 자, 14,000원, 15,000원 구간 목표로 추가 상승 구간에서 분할로 수익 실현 진행하시고 매수는 10,000원에서 1,500원에서 11,500원 손절가는 10,000원 잡고 추가 대응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고가 43,000원에서 마이너스 75%가 무너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단계라고 보여지고요. 자, 수급이 강하게 바닥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매수한 주체들이 지금 물려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특정한 주체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크게 매집을 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물려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자, 그들이 매수한 자,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 보다 조정받은 지금의 구간에서는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 낮추어 보시는 것도 고려하시고 추후의 청산 기회는 자, 이제
15,000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예상했었던 이 과거의 한계점, 이 과거의 15,450원을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면은 이 종목은 2만 원 위로도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수급이 붙기 위해서는 이슈가 부각돼야 되고 시장에 관심이 쏠려야 되는데 자, 그 관심과 쏠림에 대한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언제 호재가 나온다, 언제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좀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1차 목표가 15,000원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5,000원 구간을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낸다면 거기서는 2차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